팀 335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PO 이정무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이제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수행 경과, 그리고 자체 의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매우 어렵고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을 느꼈고, 그거를 이제 AI를 활용해서 무료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해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법령 판례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받아와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으며, 그 AI 법률 상담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가에 대한 키워드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이제 사용자들끼리 나는 이런 상황이 있다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것들을 참여형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부터 이제 법률 지식을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까지 폭넓은 사용자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용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를 메인으로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해 회원 인증 관련해서 담당을 했고, JPA를 사용해서 간단한 직접 쿼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배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스케줄링 했고, AI 모델을 활용해서 AI 답변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를 통해서 비동기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기술로는 이제 Next.js를 기반으로 타입스 그 테일윈드 CSS를 사용해서 일관적인 코드 작성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텐스택 쿼리랑 엑시오스를 통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들을 관리를 했고, 프레이머 모션과 GSAP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담당을 했고, 주스탠드를 통해서 전역 상태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비스들이 인프라로 올라가는 것은 AWS 상에 도커와 버셀을 이용해서 테라폼으로 구성되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MySQL과 레디스, 큐디렌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기술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구조는 먼저 사용자가 이제 버셀로 올라간 넥스트 프론트 화면에서 요청을 보내게 되고, 그 요청은 각각 넥스트 서버와 클라이언트 부분으로 나뉘어서 그 백엔드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엔진엑스가 받아서 저희 실제 백엔드 코드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것들을 각각의 처리 로직을 거쳐가지고 서비스가 구성되는 로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5주차로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했고, 처음 1주차와 2주차에 서비스 기획과 설계를 두면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비스의 설계 단계에서 미리 개발상의 이슈가 있을 것을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설계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인증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간편 로그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셜 로그인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법률 상담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그 AI 서비스에서 나오는 키워드랑 실시간 순위 등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법령 판례에 대한 기초적인 검색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저 참여형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발하게 다른 유저들과 의견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AI 법률 상담과 일반 법률 판례에 대한 통합 검색에서 모르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인라인을 통해서 용어에 대한 검색을 통해 해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원가입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간단하게 소개했던 것처럼 소셜 로그인에 대해서 네이버와 카카오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통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의 성별과 나이를 이제 입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투표에 대한 통계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I 법률 상담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된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된 데이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그 실제 법령과 판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답변을 내주게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AI 답변을 통해서 AI가 키워드를 추출하고 실시간으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순위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답변 및 법령과 판례에 대한 부분에서 단어를 드래그해서 인라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법령에 대한 부분을 API로 받아와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저장을 해두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참여형 커뮤니티는 이제 이지선다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마감이 되면 통계를 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들을 반응형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도록 UI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백엔드 핵심 구현 내용입니다. 먼저 회원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회원 파트를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데이터가 너무 비어있는 값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누면서 이제 메타 테이블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회원에 대한 기능들이 테이블을 분할함에 있어서 좀 다시 재구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구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이블은 소셜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두 가지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간에 회원 시퀀스라는 논리 테이블을 통해서 각각의 테이블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쿠키에서 어떤 회원으로 로그인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줌으로써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각각의 테이블로 알맞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핵심 기능인 AI 파트인데요. 사용자가 질문 텍스트를 넣으면은 서버에서 두 가지의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질문 텍스트를 그 프롬프트화 시켜서 오픈 AI한테 넘겨주고 그걸로 이제 키워드를 추출을 하는 한 가지 로직이 돌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질문 텍스트를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제 저희 판례와 법령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유사한 판례랑 법령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제 질문 텍스트와 함께 프롬프트화 시켜서 사용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두 가지의 동작이 하나의 입력값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를 받는 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카프카를 도입을 해서 두 가지의 로직을 비동기 처리로 동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판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판례 데이터는 실제 판례에 대한 RDB, MySQL DB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까 벡터 DB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DB, 벡터 DB에도 최신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스프링 배치를 활용해서 스케줄링을 통해 데이터를 최신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벡터 DB를 사용한 이유가 그 AI 프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MySQL에서 검색을 하게 될 경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벡터 DB로 전환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I 답변에 대해서 그 기존에 있던 답변들에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검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레디스로 캐싱을 통해서 검색을 할 때마다 벡터 DB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그 AI 질문이 들어왔을 때만 벡터 DB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검색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라이크 검색을 사용하다가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풀텍스트로 검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DSL을 통해서 투표 부분에 대해서 좀 성능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을 해결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론트엔드 핵심 구현입니다. 사용자가 AI 채팅을 할 때 그 AI 채팅에 대한 기록을 저녁 상태로 관리를 해서 사용자가 매번 로딩 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령과 판례 데이터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통해서 검색 엔진을 최적화했고요. 이제 쿼리 기반으로 상태를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표 부분인데요. 투표를 진행을 할 때 사용자가 투표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백엔드와의 통신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클라이언트 상에서 그 해당하는 부분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제 투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무한 스크롤 기법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로딩이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버셀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서 테스트 코드 기반으로 좀 빌드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부분도 저희는 실시간으로 작업에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작업을 다 문서화를 진행을 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협업에서의 큰 이슈는 없었고요. 테스트 코드를 기반으로 버전 관리에 좀 많은 힘을 들였고, 소나큐브를 활용해서 코드 품질을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한 내용을 마무리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